안녕하세요. 월가월보 구독자 여러분. 8월 2일 금요일 미국 클로징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기속 뉴욕 맡고 있는 박윤혜 기자고요. 여기 뉴욕은 8월 1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1% 넘게 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하게 나오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국채금리 크게 하락을 했고 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점차 나쁜 뉴스가 증시에도 나쁜 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4년 만에 5.25%에서 5%로 낮추자 영국 파운드와 급락했고 이에 달러 값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방금 애플, 아마존, 인텔 실적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애플이 매출 5% 오르는 등 나쁘지 않은 괜찮은 실적 발표했고 지금 장외 거래에서 한 1% 안팎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아마존과 인텔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매출이 시장 예상을 하회했고 가이던스도 조금 아쉽게 제시를 했습니다. 인텔은 완벽히 좀 많이 아쉬운 실적에 직원 15% 해고한다라는 소식도 알렸습니다. 어제 메타 호실적 발표하고 AI 지출 더 늘리겠다라고 밝혔음에도 주가 거의 5% 올랐습니다. 반면 어제 반도체에서 암, 퀄컴 괜찮은 실적 발표했음에도 오늘 경기 침체 우려로 주가가 1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보면요. 3대 지수 오늘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꽤 크게 하락을 하더니 오늘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1.21% 하락을 했고 나스닥 2.3% 하락을 했고요. S&P 500 1.37%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FOMC 있을 때 나스닥 2.5% 상승했었고 S&P 500 1.5%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거의 어제 상승한 거 다 오늘 반납을 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증시도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빼고는요, 글로벌 증시도 꽤 1% 넘게 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2.49%로 거의 2.5% 꽤 크게 하락을 했고, 영국 지수도 1.0% 하락을 했고, 프랑스,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 프랑스도 2.1% 하락을 했습니다. 독일도 2.3%,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매일 제가 가지고 있는 러셀 2000 지수 보면요. 중소형주의 러셀 2000 지수가 오늘 또 3% 꽤 크게, 이 정도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이후 최악의 하루, 2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지수는 7월 한 달 동안 10.3% 급등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3% 급락을 했습니다. S&P 500 11개 섹터 가운데 5개 섹터가 그래도 반 조금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유틸리티 부동산 요즘 계속 좋은데요. 유틸리티 부동산,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순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밑에 보면요. IT 나스닥 IT가 3.3% 하락을 했고 에너지도 2.5% 하락을 했습니다. 핑크짐에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13% 아주 혼자 나홀로 급등 막 하더니요. 오늘은 또 6.67% 급락을 했습니다. 메타가 실적 발표 어제 장마감 이후 하면서요. 그래도 AI에 대한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 밝혔음에도 그래도 오늘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이렇게 엔비디아가 6.6%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더 이상 엔비디아만의 종목이라든지 반도체만의 종목이 아니고요. 거의 경기 전체적으로 보는 경기 지표의 그런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6.5%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중국 전기차 리오토, 엑스팽이 7월, 월마다 발표하는 7월 인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3사가 괜찮게 발표를 했습니다. 3사 합쳐서 전년 대비 26% 증가를 해서요. 3사 합쳐서 82,000대 인도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작년 12월 이후 두 번째로 좋은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 테슬라가 괜찮은 실적, 7월에도 괜찮은 실적 올렸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도 엔비디아 거의 쌍두마차인데요. 거의 미국 증시의 쌍두마차인데요. 테슬라도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오늘 이렇게 주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관련해서는요,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챗봇 제작사 캐릭터 AI를 인수를 고려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거 다 거짓 뉴스다. 그래서 그 언론 보도를 부인을 했습니다.
한편 뭐 자동차 쪽에서는요, 고급 스포츠카 페라리가 호실적 발표하고 연간 가이던스 높이자 주가 2.2% 상승을 했습니다. 메타도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4.8% 거의 5% 올랐습니다. 어제 나온 실적 뒤에서 보겠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이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마약 광고를 게재했다라고 굉장히 또 이게 또 메타에 있어서 아픈 모습인데요. 아픈 점을 딱 지적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일부러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일라릴리도 요즘 좀 주가는 계속 안 좋더니 오늘 오래간만에 3.5% 꽤 크게 올랐습니다. 일라릴리의 다이어트 약이 그 비만 환자의 심부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자 주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라릴리 CEO가 곧 다이어트 약이 공급 부족, 지금까지 계속 수요가 너무 많아서요, 공급 부족 상태였는데요. 이 공급 부족 상태를 조만간 며칠 후에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좋은, 주가에는 좋진 않은 건데요. 어쨌든 CEO가 뭐 경고 아닌 경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약 쪽에서는 모더나가 또 실적 발표했는데요. 뭐 괜찮은 실적이었지만 하지만 연간 가이던스를 대폭 낮추자 주가가 21%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좀 매출이 감소하고 미국에서 호흡기 백신 경쟁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이던스 낮췄길래 이렇게 주가가 21% 급락을 했냐면요. 원래 이전 자체 매출 가이던스가 한 40억 달러였는데 이걸 한 30에서 35억 정도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25%를, 그러니까 10억을 날렸으니까요. 25%를 날려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21%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요, 뭐, 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거나, 오늘 실적을 발표했거나, 아니면 오늘 실적을 앞둔 기업들인데요. 그래서 다 뒤에서 얘기 나오니까요. 뒤에서 보고요. 뭐, 얘기 안 한 웨스턴 디지털은 이제 데이터 저장 회사인데 가이던스를 낮추자 주가가 13% 하락을 했습니다. 요거 말고는 다 뒤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시황 보면요.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얘기 참 하루 만에 또 분위기가 싹 바뀌었는데요. 오늘 두 개의 경기 지표가 조금 약하게 나오면서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국채금리와 유가 코인 하락했고 달러 금은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보면요. 4% 밑으로 3.98% 하락을 하면서 또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조업 지표와 노동 지표가 약하게 나오자 국채 금리가 오래간만에 정말 10bp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이제 올해 3번의 금리,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요. 연준도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9월, 11월, 12월 이렇게 3번의 금리 인하를 채권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2월 이후 처음으로 4% 밑으로 내려와서 숫자도 딱 3.98인데요. 그래서 아주 또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좀 경제 지표가 약하게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것도 국채금리를 이렇게 끌어내렸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하면요. 그래서 2년물 국채금리도 또 마찬가지로 거의 뭐 10년물보다 더 17.1bp 하락을 해서요. 4.16%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10bp 이상이면 제가 급락이다, 급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10년물은 12bp 하락을 했고요. 2년물은 17bp 하락을 했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 보통 달러값 하락을 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달러값이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 0.25% 올라서요. 104.3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무엇보다도 영국 파운드화가 영국의 금리를 인하하자 영국 파운드화가 0.9%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금리 인하하면 그 통화 가치 하락을 하는데요. 그래서 영국 파운드화가 0.9% 하락을 하자 달러값은 올랐습니다. 유로화도 0.4% 하락을 했고요. 반면 일본 엔화는 0.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동 긴장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어서 달러값도 올랐습니다. 유가 어제 중동 긴장감에 4%대 크게 급등을 했더니요.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 WTI 기준 1.1% 하락해서 77달러 거래되고 있고 브렌트유 0.73% 하락을 해서 80.2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천연가스도 한 3% 하락을 했습니다. 기금속은 혼조세 보였습니다. 금은 0.5% 올랐고 은은 1.2% 하락을 했고요. 구리도 2.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만 올랐고요. 은과 구리는 1, 2%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요. 요즘 또 하락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3% 급락을 했습니다. 3.3% 하락을 해서 63,000달러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락한 이유로는요. 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비트코인이고요. 오늘 나온 그래도 시장에 꽤 영향을 미친 경제 지표 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면 증시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ISM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신규 실업수당 건수인데요. 똑같이 그래프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요. 미국 ISM 제조업 PMI가 46.8로 전월 48.5에서 하락을 했고 시장 예상치 48.8도 하회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제조업이 많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이후 거의 8개월 만에 미국의 제조업, 미국의 공장 활동이 가장 위축이 되었습니다. 50 미만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목요일마다 나오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일주일 만에 14,000건 증가를 해서 249,000건이 되었고 이게 거의 이 그래프 보셔도 연간 최고치에 거의 연간 최고치요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노동시장이 이제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 전문가들도 이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오늘의 경제 지표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FWD 본즈의 수석 경제학자 크리스 럽키는 아직 주식시장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 오늘은 울었는데요. 아직은 막 거의 하루에 웃었다.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식시장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른다.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가 3차례 있을 수 있고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4% 밑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걸 다 뚫고 경기 침체 바람이 불면서 오늘 또 증시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밑에 중국 제조업 지수도 나왔는데요.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가 6월 51.8에서 7월 49.8로 하락을 해서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또 다시 50 밑으로 중국 제조업도 또 위축 국면으로 나왔습니다. 또 영국은행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보면요.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인하했습니다. 영국도 거의 미국보다 조금 낮았지만 미국만큼 기준금리가 높았는데요. 0.25% 낮춰서 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란은행은요 좀 연준과 달리 조금 친절하지 않는데요. 마지막까지도 명확한 신호를 좀 보내지 않아서 시장은 한 60대 40% 비율로 60% 비율로 그래도 금리 인하할 것을 내다보긴 했는데요. 좀 확실하진 않고 반반이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영란은행도 그 자체적으로도 그 안에서도 5대4의 다수결로 9명 중 5명만 금리 인하하기로 찬성을 하면서 이렇게 5대4 비율로 금리 인하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힌트를 안 줬다라기보다는 영란은행도 정말 스스로도 몰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영란은행 오른쪽 사진 보면요. 영란은행 총재 앤드루 베일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돼서 거의 2%가 돼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하거나 너무 많이 인하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인플레이션 언제 또 오를지 모르니까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하거나 너무 많이 인하하지 않겠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래도 긴축 기조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는 이제 계속 실적입니다. 실적이 오늘 너무 핫하게 많이 나와가지고요. 애플 나오고 아마존 나오고 이래가지고요. 또 애플 실적 보겠습니다. 애플 실적 나왔는데요. 애플 매출이 이번 분기에 5% 성장을 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요. 이렇게 이게 매출 성장률인데요. 오른쪽 그래프 보면 2022년 4분기 이후 5%가요.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막 마이너스도 많이 기록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애플이 잘 나갈 때는 엄청 잘 나갔었지만 최근에 좀 2년 동안 주가가 좀 안 좋았던 이유가 이렇게 매출 성장률이 조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래도 거의 2년 만에 가장 높게 매출 성장률 5% 성장을 했습니다. 주가 그래프 보시면요. 왼쪽 보시면 올해 들어서 애플 주가 17.6% 올랐습니다. 거의 지수 수준 정도 조금 지수 안 되게 올랐고요. 그래서 드디어 애플 실적 보면요. 제가 방금 나와서 허겁지겁 정리해서 왔는데요. 호실적의 장외 거래에서 지금 한번 볼까요? 애플 주가 지금은 또 2.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3 실적 나오자마자 한
0%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2.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0.6%또 오르고요. 참 장외 거래가 그래도 뭐 이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냥 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호실적이니까요. EPS랑 매출 다 예상을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1년 전과 비교해서 7.8% 증가를 했고 매출도 1년 전과 비교해서 한 4.9%, 5% 제가 앞에서 계속 말한 5%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매출 사업 부분별로 보면요.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 46%를 차지하는 아이폰 보면요. 393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게 1년 전과 비교해서 1%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애플 인텔리전스 하고 곧 뭐 아이폰 또 새로운 버전 출시하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1% 감소를 했는데요. 그래도 시장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노트북 맥도 한 2.5% 1년 전보다 증가를 했고 이게 조금 뭐 시장 예상 수준으로 시장 예상을 조금 하회를 했습니다. 아이패드가 아주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또 그래도 그럴 것이 아이패드가 2년 만에 거의 2년 만에 새로운 아이패드를 출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패드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보다 24% 증가를 해서 71억 달러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웨어러블은 조금 감소를 했고요. 2.3% 감소를 했고 근데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그리고 또 애플에서 아주 뭐 거의 아이폰 다음으로 비중이 크고 중요한 서비스 부문이 1년 전과 비교해서 14% 증가해서 242억 달러 기록을 했고 예상도 이렇게 상회를 했습니다. 애플 또 중국 매출 중요한데요. 중화권 매출 발표를 했는데 1년 전과 비교해서 6.5% 감소를 한 147억 달러 발표를 했고요. 이것이 시장 예상 152억 달러를 좀 하회를 했습니다. 좀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예상을 되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확실히 중화권 매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EO 팀쿡이 보도자를 통해서 AI 도구를 사용자에 공유하기를 곧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로 새로운 아이폰 출시하면서 사용자에 공유하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혁신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올 오늘 방금 따끈따끈하게 발표한 이 아마존과 인텔은 좀 많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한 3% 급락하고 있고요. 인텔 더 막 17% 급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들어서 주가 흐름 보면요. 왼쪽 그래프 아마존 올해 들어서 한 22.7% 올랐고요. 인텔 참 아쉬운데요. 올해 들어서 39%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존 주가 보겠습니다. 아마존 주가를 제가 지금 보면요. 아마존 5.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요. 뭐 6%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5%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엇갈린 실적, 빅테크가 엇갈린 실적 쉽지 않은데요. 뭐 테슬라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다 빅테크들은 호실적 발표하는데요. 어쨌든 매출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요. EPS는 시장 예상을 상회를 했지만 매출이 그래도 1년 전과 비교해서 10.2% 증가를 했지만 이것이 시장 예상을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엇갈린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 뒤에서 보겠지만 가이던스도 조금 아쉬운데요. 보면요. 뭐 북미 매출은 9%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900억 달러 올렸고요. 그리고 또 아마존에서 가장 또 중요한 클라우드 AWX 매출이요. 보면 263억 달러 올려서 1년 전과 비교해서 19% 증가를 했는데요. 그리고 시장 예상을 또 상회를 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요 부분, 클라우드 부분이 또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또 막 장외 거래에서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아마존은 AWS 클라우드 매출 시장 예상을 상회하긴 했습니다. 또 한 19% 증가를 했고요. 하지만 또 광고가 또 좀 부진했는데요. 광고가 또 시장 예상을 하회를 했습니다. 광고가 1년 전과 비교해서 20% 증가한 128억 달러였지만 시장 예상 130억 달러를 하회를 했고요. 그 가이던스 보면요. 다음 분기 매출로 참 아마존 매출 규모 어마어마한데요. 거의 월마트 다음으로 월마트를 잡겠다. 세계 매출 1위인 월마트를 잡겠다 하고 있으니까요. 빅테크 가운데서도 이렇게 매출 규모 가장 큽니다. 저도 항상 148억 아니야? 이러면서 다시 눈을 비비고 봤는데 1,480억이었습니다. 어쨌든 가이던스 다음 분기 매출 보면요. 1,540억에서
1,585억 달러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장 예상이 한 1,583이었으니까 좀 아쉽습니다.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뭐 끄트머리 걸쳐 있으니까요. 조금 아쉽고요. 가이던스도. 그리고 뭐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115억에서 150억. 너무 좀 범위가 큰데요. 어쨌든 이렇게 큰 범위를 제시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시장 예상 153억을 하회를 하면서 가이던스도 좀 아쉬웠다. 그래서 지금 한 장외 거래에서 5%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영향 받아서요. 온라인 쇼핑몰들도 다 주가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텔이 또 아주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인텔 주가 한번 볼까요? 인텔 지금도 올해도 한 30 몇 퍼센트 하락을 한, 지금 장외거래에서 한 1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또 20% 가까이 인텔 아주 크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도 좀 보면서 놀랐던 게 정말 아쉬운 실적의 표본이다. 이거보다 더 아쉽기도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좀 완벽하게 아쉬운 실적인데요. 그래서 거의 뭐 교과서적으로 아쉬운 실적인데 한번 보시면요. EPS 보면요. 뭐 EPS가 거의 겨우 적자를 면했습니다. 0.02달러로 겨우 적자를 면해서 흑자가 나왔는데 이것도 시장 예상을 하회했고요. 매출도 1년 전과 비교해서 조금 감소를 했는데 이것도 시장 예상을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가이던스 다음 분기 매출과 다음 분기 EPS가 모두 다 시장 예상을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매출 뭐 125억에서 135억 제시했는데요. 이게 시장 예상이 149억이었으니까요. 크게 하회를 했고요. EPS도 보시면요. 적자를 마이너스 0.03달러 제시했는데 시장은 플러스 0.3달러 제시했으니까 그래도 시장은 적자를 예상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다음 분기에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자 이렇게 주가가 20%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요. 또 정말 아쉬운 실적이 뭔지 딱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직원 11만 명 가운데 15% 1만 명 넘게 해고하겠다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올해 신규 공장 및 장비에 대한 지출 돈 쓰는 것도 20% 이상 줄이겠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포인트가 나옵니다. 4분기부터 배당금을 중단하겠다. 배당금 중단 정말 큰 뉴스인데요. 줬다가 안 주면 그건 큰 뉴스인데 어쨌든 배당금 중단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장외 거래에서 거의 20%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해서요. 오늘 하루 종일 소화된 메타와 암, 퀄컴 보겠습니다. 메타 올해 들어서 주가 한 얼마 정도 올랐을까요? 43.6% 메타 올해 올랐고요. 암은 올해 들어서 한 76.3% 상승을 했고 퀄컴도 올해 들어서 16.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 보면요. 메타 그래도 오늘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 와중에도요. 호실적 발표했다고 오늘 4.72% 오른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면요. EPS 시장 예상 상회했고요. 매출도 한 390억 정도 달러 정도 올려서 1년 전과 비교해서 22% 아주 양호합니다. 22% 증가를 해서 이것도 시장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32억 명이 쓴다고 하고요. 32억 7천만 명이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 예상을 상회를 했고요. 광고 노출도 한 10%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매출도 385억 달러에서 410억 달러 제시를 하면서 시장 예상 391억 달러 정도 그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메타는 이미 저번 분기 때부터 올해 지출 예측치 AI에 돈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점점 더 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저번 분기부터 올해 지출 예측치를 높인 바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지출 가이던스, 돈 쓰는 가이던스를 지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래서 2024년 회계연도 자본 지출이 35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자체적으로 이전에 제시를 했었는데 돈 더 쓸 것 같아요. 37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 376억 달러보다도 꽤 많이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 많이 쓴다는 거 거의 대부분이 또 엔비디아로 돈 쏙쏙쏙 들어가는데요. 이 얘기는 굉장히 또 엔비디아한테 좋아할 만한 소식인데 하지만 오늘 엔비디아는 경기 침체 우려로 6%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는 이제 기술 분야, 특히 AI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 참 메타는 정말 메타버스도 그렇고 이 기술 쪽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 점점 더 많이 쓸 거고 2025년 내년에 자본 지출도 상당한 성장을 보일 것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주가 4.7% 올랐습니다. 오늘 경기 침체, 경기 아주 민감한 반도체 주가들 아주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암과 퀄컴 실적 보겠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암과 퀄컴 둘 다 이렇게 막 급락할 정도는 아닌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암은요, 호실적에도 좀 살짝 아쉬운 가이던스에 오늘 하루 종일 주가 15.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호실적이니까요, EPS랑 매출 다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요. 매출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9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는 뭐 라이센스나 로열티로 돈 버는 회사인데요. 라이센스와 로열티 모두 다 1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잘 증가를 했고요. 가이던스 보면요, 그냥 좀 시장 예상 수준으로 뭐 살짝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예상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 뭐 7.8억에서 8.4억, 그리고 뭐 시장 예상은 8.1억 달러 정도였고요. EPS를 보시면요, 다음 분기 EPS가 좀 아쉬웠는데요. 다음 분기 EPS가 0.23에서 0.27달러였는데 시장 예상이 0.28달러였습니다. 요게 뭐 조금 하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또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급락할 정도는 아닌데요. 어쨌든 뭐 경기 민감하니까 경기 침체 우려로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퀄컴, 팹립스, 퀄컴도 보면요, 호실적과 좋은 가이던스 제시했음에도 주가가 9.37%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퀄컴 어제 이렇게 좋은 실적 발표하고 장외 거래소 한 4% 이상 올랐었는데요. 오늘 또 경기 침체 우려로 이렇게 9%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EPS랑 매출 모두 다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요. 그래서 제품 판매 퀴시티가 한 80억 달러 뭐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특히나 헤드셋이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메타 퀘스트 헤드셋이 포함된 헤드셋이 1년 전과 비교해서 12% 증가해서 헤드셋로 이렇게 증가를 해가지고 매출이 거의 12%, 11% 올랐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보면요, 좋습니다. 95억에서 103억 달러 매출 제시를 해서요, 시장 예상 97억보다도 잘 제시를 했고요. EPS도요, 시장 예상보다 잘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뭐 반도체 주가들 다 하락을 하면서 퀄컴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내일 또 중요한 금요일, 내일 금요일 중요한 고용보고서 나오고요. 그래도 이제 이번 주 한 주 동안 미국과 영국, 일본 금리 결정 다 끝났습니다. 미국은 동결했고요. 영국은 내렸고요. 일본은 올렸습니다. 내일 금요일 실적, 보통 금요일에 실적 발표 잘 안 하는데요. 하지만 뭐 실적의 한 주니까요. 엑소모빌과 쉐브론 석유 기업이 실적 나옵니다. 오늘 좀 전에 유럽의 에너지 기업 쉘이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쉘이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의 엑센모빌과 쉐브론 실적 잘 나올지 봐야겠고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